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한인 여성 2명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40대 중국계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버블티 업소에 절도범이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LA 지역의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국립공원에서 폭염 속 하이킹을 하던 30대 남성과 10대 아들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스트코가 멤버십 카드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멤버십 카드 공유 단속으로 회원 유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바그너의 무장반란 사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관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발생한 무장 반란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을 탓할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태 발발 이후 동맹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했고 누구도 이 사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made clear that we were not involved. We had nothing to do with it. This was part of a struggle within the Russian system.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긴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6,5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혼란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 사태가 반란인지 성격을 평가하기엔 이르다며 전쟁에 미칠 영향도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It's just too soon to know what impacts this is going to have on Ukraine and on Russia, quite frankly, throughout Europe. It's just too soon to know. 또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의 핵태세는 이번 사태 전후로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군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서방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하루짜리 짧은 무장 반란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이 반란 중단 후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바그너는 불의 때문에 행진을 한 것이지 러시아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모스크바에서 200km 거리까지 진격했다가 무장 반란을 멈춘 뒤 행방이 묘연했던 바그너 그룹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 프리고진은 현지 시간 어제 11분짜리 음성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 정부를 전복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사일과 헬리콥터의 공격을 받았다며 그것이 방아쇠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일까지 국방부와 계약하고 활동하라는 지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바그너 그룹을 파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그너 용병의 처리를 두고도 러시아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바그너 용병들이 국방부와 정식으로 계약하고 군 지휘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인데 러시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바그너 그룹을 해산하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반격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는 며칠간 지속된 러시아 내부의 혼란을 틈타 적극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격전지인 바흐무트 남쪽 600m 지점까지 진격했고 도네츠크 지역의 크라스노우리오카 인근 지역을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등 우방 국가들에게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Обговорили подальше зміцнення українських воїнів. Я дякую партнерам за розуміння наших потреб, далекобійних потреб. 프리고진이 요구했던 군 수뇌부 교체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사법당국이 프리고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러시아 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치매 요양원에서 한인 노인 여성 2명이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간병인이었던 40대의 중국계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고 노인 학대 사건인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믿고 맡기는 요양원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효정 기자입니다. 다이아몬드바에 있는 한 주택가. 주택가 교차로 코너에 한인업주가 운영해오던 한 요양시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 요양원에서 한인 노인 75살의 모니카 이 씨와 83살의 박희숙 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결국 두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It's a neighbor. It's just terrible. 아침에 나갔는데 벌써 이게 폴리스들하고 앰뷸런스가 많이 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거기 난 노인네들 요양소라 노인네들은 저기 아팠나 했지. 8:30, sheriffs just began to just come. Several patrol cars and they all stopped and descended at the corner. Ambulances started to show up and also fire department. I know the owners because there's a homeowners association. 용의자는 해당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국계 남성 40살 지한춘 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지만 현재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사건 당일 총성이 들렸다는 이웃의 증언도 있었지만 경찰은 총격 살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웃 주민들 역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is very hurting to me because look at this neighborhood. It's so quiet. They know everybody. We're very friendly. What happened? How did they die? 뒤숭숭해진 분위기로 요양원에 부모를 맡긴 한인 가족들의 발길도 잦아졌습니다. 이 요양원은 주로 치매를 앓는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로 알려졌으며 4개 이상의 방에 총 6명의 노인들이 지내왔습니다. 제 교인이라고요. 예, 아니야, 저는 확인 좀 하자고요. 목살이니까요. 지금 아들한테도 연락했어요. 편찮으신 지 오래돼가지고 코로나 전에는 나오셨죠. 코로나 전에 나오시다가 이제 조금씩 연약해지시면서 좀 넘어지기 시작하시면서 누군가 옆에서 돌봐야 되니까 아드님은 모시기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다 모셨거든요. 소셜워커 출신인 한인업주 김모 씨는 일반 주택을 개조해 인근 동네에서 요양시설 3곳을 운영해왔고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 없습니다. 가세요. 가족들 매장에서 이러지 마시고 가세요. 또 요양시설이 간판 없이 운영돼 왔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곳이 요양원인지 알게 됐다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LA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버블티 업소가 절도범에게 털리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새벽 1시쯤 라치몬드 블러버드에 위치한 한인 제임스 김 씨가 운영하는 버블티 업소 보바 더 그레이트에 절도범이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절도범은 뒷문을 통해 가게로 들어와 전자기기로 보이는 것을 움켜쥐고 뒷문을 통해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업소의 절도나 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업주에게 절대 금품을 놓고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Don't leave anything at your store. Don't leave cash in the registers. Don't leave anything overnight. If you're going to have surveillance cameras, the video cameras, make sure they're all working.
and they take good video so that when people try to break in, we can at least, or if they do break in, we can capture them on video.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22 회계연도 기간 비자 기간이 만료됐지만 계속 미국에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 외국인이 85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이민 비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비자 입국자를 포함해 관광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2,324만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비자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5만 4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해 오버스테이한 외국인의 경우는 9만 8천 명으로 나타났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오버스테이 이민자가 가장 많은 비자 면제 국가는 스페인으로 2만 8,356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뒤로 칠레와 영국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34만 3,829명이 무비자로 입국해 3,120명이 출국하지 않았고 한국인 유학생의 경우 6만 9,542명 가운데 1,040명이 미국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버스테이 규모는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다시 급증하는 추세며 이번 통계는 항공과 선박편으로 입국한 경우만 집계한 수치로 국경을 통해 들어온 미입국자 수까지 합치면 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LA시 의회가 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15마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LA시 의회 교통위원회는 45개 학교 주변 도로에서 시속 15마일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을 두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LA 교통국은 앞으로 45개 학교 주변의 도로를 스쿨존 지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15만 3,750달러를 들여 속도 제한 표지판을 새롭게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스쿨존 지역에는 한인타운 인근의 베렌도 중학교와 후버 스트리트 초등학교, 찰스 화이트 초등학교 등 11개 학교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학교 앞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남부 지역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의 한 국립공원에서는 폭염 속에 하이킹을 하던 30대 남성과 10대 아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 국립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쯤 빅밴드 국립공원에서 플로리다에서 온 31살 남성과 14살 그리고 21살의 두 의붓 아들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화씨 118도, 섭씨 48도가 넘는 날씨에 마루포베가 등산로를 오르고 있었고 14살 아들이 등산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아버지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차량이 있는 곳으로 급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저녁 7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작은 아들은 이미 숨져 있었고 이후 아버지 역시 등산로 경사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한편 마루포베가 등산로는 빅밴드 국립공원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자 험준한 사막과 바위 절벽이 있는 위험한 등산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여행객 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미 전역에서 5,1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사상 최고 기록인 지난 2019년보다 180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More than 3.4 million Southern Californians will take getaways over this 4th of July period, which will be 4.4% higher than last year and down just 1% from 2019. Nationally, nearly 51 million people are expected to travel. 특히 이 가운데 4,32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로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 수도 지난 2019년보다 26만 명이 더 많은 417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코가 멤버십 카드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스코는 쇼핑객들이 멤버십 카드를 등록해야만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지만 셀프 계산대를 더 많이 설치하게 되면서 비회원 쇼핑객들이 멤버십 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코 측은 셀프 서비스 계산대에서도 쇼핑객들이 멤버십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과 동일 인물인지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스코는 지난달 기준 6,910만 가구가 회원이라며 멤버십 카드 공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더 많은 회원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를 본격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되는 효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몰기지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이 반등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연방준비제도가 기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주택 가격은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석 달 연속 상승했고 이는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반화된 재택근무가 밀레니얼 세대의 첫 주택 소유욕을 자극했다면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감소한 것도 집값을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어 집값 상승세가 유지될 경우 임대료 역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을 위한 취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24일 LA 한인타운에서 UCLA와 USC 한인 졸업생과 J1 인턴 등 총 64명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채용 트렌드 분석과 입사 지원 작성법 등 커리어 개척 설명회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LA 총영사관의 윤지환 영사와 현대자동차, 건국대학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취업시장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인대상 커리어 개척 설명회는 올해 하반기에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It'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 터널 공사가 어제 완료됐고 방류 시운전도 오늘 마무리됩니다. 내일부터는 설비의 최종 검사를 시작하는 등 올여름 방류를 목표로 일본 당국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할 해저 터널 공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도쿄전력은 길이 약 1km의 이 해저 터널을 통해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해저 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굴착기는 어제 오전 선박에 실린 대형 크레인을 통해 인양됐습니다. 도쿄전력은 당초 그제 인양 작업을 진행했지만 파도가 높아서 중지했습니다. 터널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공사가 사실상 완료가 되면서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내일부터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검사가 종료되면 방류 설비의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는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방류 설비를 시험 운전해 왔습니다. 물이 정해진 양만큼 바다에 흘러가는지, 비상시 방류를 중단하는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큰 과제 없이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조만간 공개할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올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대 뇌물을 약속받고 실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인 2014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우리은행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가로 200억 원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뇌물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듬해 우리은행의 참여가 무산되자 이번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출할 뜻이 있다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과 함께 50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 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양측의 요구를 조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에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한테 3억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으로부터 박 전 특검 요청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실무진에 검토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박 전 특검 등은 청탁을 우리은행 측에 전달한 바 없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의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가 탄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한국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신당 한국의 희망 창당을 선언하며 발기인 대회를 열었는데요. 거대 양당 그 어느 쪽도 지지 않는 부동층 유권자를 공략하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신당 한국의 희망이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에 청산을 주장했습니다. 양당 강성 지지층 대신에 시대의 급소를 잡은 시대의 방향타를 잡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미래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르는 상황.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를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수도권 중심 30석을 목표로 창당을 예고한 금태섭 전 의원도 여의도 정치에 실망한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기존 정치권의 싸움에 관심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올해 10월까지 혁신 재창당을 추진 중인 정의당도 노동시민사회와 녹색당 등 기득권 양당 체제를 뛰어넘는 세력과 만나겠다며 제3정치 세력과 손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사회 비전에 동의하면서 더불어 기득권 양당 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나 세력을 만날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눈에 띄지 않고 지역 기반도 부족해 파급력이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거대 양당이 선점하지 못했지만 유권자들이 주목할 만한 의제를 발굴할 역량을 갖추는 것도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캐나다 남부 항구 도시 몬트리올이 세계 도시 가운데 대기질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몬트리올을 포함한 캐나다 퀘벡주 전역에는 스모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인은 2달째 계속되고 있는 산불 때문이었는데요. 몬트리올의 대기질이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인도 뉴델리보다도 좋지 않게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환경부는 스모그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고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선 여전히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25일 기준 퀘벡에서만 산불 80여 건이 진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센 비바람 때문에 사람들이 급히 몸을 피하고 있는데요. 아이 둘을 데리고 대피하던 여성 가까이 의자가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포착됩니다. 통로에선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미국 플로리다의 항구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면서 정박한 여객선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 국제공항에서 지상직 직원이 여객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델타항공 소속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한 직후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당시 해당 여객기는 한쪽 엔진을 켜고 탑승 게이트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었고 이때 활주로에 있던 직원이 엔진에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앞서 미국에선 지난 1월에도 엘라베마주의 한 공항에서 수화물 담당 직원이 엔진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미국 안전당국은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항공사에 우리 돈 2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 상공에서 3개의 물체를 확인한 뒤 수호이 27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공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는데요. 확인 결과 해당 물체는 영국 공군의 정찰기와 전투기 2대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접근하자 영국 정찰기와 전투기가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 영공 인근은 물론 흑해와 발트해 상공에서 나토 항공기에 대응해 자주 위협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허위 거짓 정보로 내년 미국 대선이 혼탁한 양상을 보일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구글의 전 최고 경영자인 에릭 슈밋이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전한 생각인데요. 슈밋은 소셜미디어가 거짓 AI 정보에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슈밋은 IT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콘텐츠 담당자들을 해고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그의 주장처럼 실제로 해고된 IT 직원들 중엔 소셜미디어에서 거짓 콘텐츠를 삭제하는 업무를 하는 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인 어제 미얀마 전역에서 불법으로 거래된 마약을 소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폐기된 마약만 우리 돈 6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는 세계적인 마약 제조국인데요.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 접경지대인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세계 마약류의 25%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ng shim shin ramen.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한테 많이 자주 듣는 레몬법에서 하트 포인트들을 잘못 착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는 레몬으로 내 차를 보상을 받을 때는 내 크레딧이 망가지나요? 답변은 아닙니다. 내 크레딧은 똑같이 있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요, 내가 레몬으로 한다고 해서 내 차도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차도 내가 운전하고 킵하면서도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차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도 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요, 변호사님, 나는 차에 문제가 있지만 3번 문제는 없었어요. 한 번 있었고 또 다른 문제가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은 시작한 이유가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주보다 훨씬 더 좋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차를 살 때 무조건 조그마든지 크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그만 문제를 느끼셨어도 꼭 수리 기록을 갖고도 보상을 아름답게 좋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그럼 변호사님, 내 차는 13개월 지났고 아니면 13만 마일 넘었는데도 보상이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보상은요 되게 쉽게 오늘서부터 계산하면은 2016년까지도 되고 어떤 경우는 2015년 차들도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와서도 문제가 있다. 차는 오래됐지만 문제가 있다. 워런티 기간이 지났어도 문제가 있다 하면은 워런티 기간 동안에도 문제가 한 번이라도 발생이 됐으면 당연히 보상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도 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차는 중고차인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새 차든 리스 차든 중고차든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중고차에 대해서는 Certified Pre-Own으로 사실 때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와서는 법이 캘리포니아에 바뀌어지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고차도 물론 보상을 받을 수 있어도 바이백은 지금 마이너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착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 것을 새롭게 다시 알려드리는 포인트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서핑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 국내 한 인공 서핑장에서 우길기가 발견돼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국내 한 인공 서핑장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서핑보드 전체에 우길기 모양이 새겨져 있죠. 우길기가 그려진 이 서핑보드를 탄 사람은 11살짜리 일본인 아이였는데요. 주위에서 서퍼들이 항의하자 서핑장 측이 이 아이에게 우길기 보드 사용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아이는 우길기 모양의 역사적 의미를 몰랐다고 하고요. 보드 위를 검은색 펜으로 칠한 뒤 다시 타려고 했지만 서핑장 측은 우길기 모양이 여전히 선명한 만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한 서경덕 교수는 일본의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서퍼들의 즉각적이고 정중한 대응이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 창문에 어린이가 붙인 걸로 보이는 스티커가 가득 붙어 있는데요. 한 온라인 카페의 여행 후기와 함께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올라오자 항공기 창문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글쓴이는 붙였다 다시 뗄 수 있는 스티커라 아기가 잠깐 붙였다가 다 떼고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곧바로 누리꾼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아이가 잠깐 붙였다가 떼어낸 건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장난감 스티커에 대한 규정은 못 봤다면서 글쓴이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았고요. 한편에선 비행기 유리창은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창문에 붙이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미국 3대 수제버거 중 하나로 꼽히는 햄버거가 어제 국내에 상륙했는데요. 이 햄버거를 맛보기 위해 빗속을 뚫고 수백 명의 손님이 줄을 길게 늘어섰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역 인도 한가운데 길게 늘어선 줄이 보이네요. 가도 끝이 안 나올 정도로 줄이 길죠. 모두 햄버거를 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미국 3대 수제 햄버거 중 하나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네요.
이날 처음 개장하는 매장 앞에는 개점 시간 전부터 300에서 400명이 몰리며 긴 줄이 생겼는데요. 전날 밤 11시부터 밤새 대기한 손님도 있고요. 햄버거를 먹으려고 줄 서서 4-5시간을 기다렸다는 후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런 현상 외에 이 햄버거 가격도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햄버거는 13,000원에서 17,000원 사이고요. 여기에 감자튀김과 음료까지 더하면 3만 원 가까이 지불해야 합니다.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비싸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미국보다 싸다, 그만큼 맛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 여성이 관광지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진 찍는 여성 너머로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진 사람이 한 명 보이죠. 중국 장시성의 한 공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배경사진으로 웃으며 셀카 사진을 찍은 중국 여성이 누리꾼의 문매를 맡고 있는데요. 쓰러진 여성은 앞서서 걸어가다 도랑에서 미끄러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는 부상자를 돕지는 않을 망정 그 장면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건데요. 자세히 보면 다쳐서 쓰러진 여성 주변으로 안전선이 쳐진 모습인데 그 선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고 있네요. 다친 여성은 구조대 들것에 실려 나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개들이 해변 모래사장을 지나고 있는데요.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을 향해 갑자기 들개 한 마리가 돌진합니다. 개가 다가와 접촉하자 이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이 개가 엉덩이를 콱 물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이 여성은 황급히 달아났는데요. 호주 한 해변에서 관광객을 물어버린 이 들개는 평소에도 사람들을 자주 공격했다고 하고요. 이달 초에만 7살 소년과 40대 여성을 물어서 결국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섬에는 200마리가 넘는 들개들이 살고 있어 지역 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된 들개에 대해 누리꾼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야생에서 길들여진 개라 위험한 만큼 안락사는 잘한 결정이란 반응과 함께 들개가 못 오도록 다른 방법으로 차단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